자, 또다시 터진 악재와 그걸 또다시 막으려는 정부의 움직임.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숏 같기도 하고 롱 같기도 하고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버티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트코인이 한 차례 더 눌려주더라도 직전의 고점 자리인 3,450원을 한 번 더 넘겨주는 상승은 분명 나와줄 거다, 이렇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직전의 고점 자리를 넘겨준다면 제가 최대로 보고 있는 자리는 27에서 28K 부근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고점을 넘겨주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이 상승이 마지막 상승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마지막 상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되는지. 어제 저녁 국내 시간으로 9시 30분에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와는 다르게 생산자 물가지수는 예측 대비 마이너스 0.8%, 전월 대비 마이너스 1.4%를 하락한 수치로 발표가 되었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수에 선행되는 지표로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물가는 점차 완화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인플레이션보다도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금융권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자, SVB와 크레디트 문제로 은행권들이 줄파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주들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장에서는 은행권들이 파산을 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걸까요? 현재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50bp라는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은 무리가 있어 보이고, 많아야 25bp 혹은 금리 동결까지도 발표될 수 있는 상황까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권의 리스크가 심화가 되면서 금융주들은 말 그대로 박살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비트코인이 이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27에서 28K를 넘겨주면서 정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오늘 날짜인 3월 16일 기준으로 6일 뒤에 열리는 미국의 FOMC에서 금리 동결이란 선택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앞으로 더 하겠다라는 방향성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 기대감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잠깐, 근데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게 호재라고? 이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누구는 이 사태를 호재라고도 하고 누구는 악재라고도 하고, 누구 하나 명확하게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는 이유는 금리 동결이라는 기대 심리가 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고, 경제 상황은 악화되고 있지만 금리 동결로 인해서 유동성이 시장에 풀어만 주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다름이 아닌 지금의 투자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높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금리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은행에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현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한 상황에 은행 파산 우려로 인해서 은행에 예금을 넣어뒀던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달려드니 뱅크런 위기까지 갔던 걸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 SVB뱅크에 232조, 스위스에서 크레디트 은행에 70조, 채권을 매입하고 마지막에 중앙은행에서 정부의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 계속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기 시작합니다. 자, 높은 금리로 인해서 은행들이 최근에 줄도산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연준에서도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당연히 부담을 느낄 거고, 미국 중앙은행에서도 다시 또 국채를 매입하면서 돈을 풀어내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금리 인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분명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를 견인하고 있는 기업과 투자자들로부터 자연스럽게 국채 매수세가 몰리면서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게 2년물 국채 금리인데, 국채 금리의 수익률은 최근에 최대 5%까지 올라왔던 이 수치가 최근에는 3.9%까지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로 현재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이유는 국채는 국가를 보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너도나도 미국 국채를 사고 있으니 국채에 대한 수익률을 높게 잡아줄 필요가 전혀 없겠죠. 점점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도 최근 들어서 계속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현재 가격 기준으로 유가는 68달러까지 하락을 하고 전체 에너지 업종의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지표가 이처럼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는 연준에서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고 금리 동결이라는 방향으로 나와준다면 적어도 지금의 이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 왜? 우선 살려보자. 과거 리먼 브라더스의 금융위기랑 코로나 때도 똑같았으니까.
결국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의 대체재가 될 수 있을 거고, 투자자들은 이미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유동성이 불어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시장에는 분명히 호재로 반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보시는 기사가 과거 19년도 3월 21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미 연준 금리 동결, 올해는 금리 인상 없다. 미 연준에서는 긴급 발표를 통해서 경기 둔화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금리 동결이라는 발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당시 19년도의 비트코인 차트이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현재의 차트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 번 더 올려준다라고 하면은 27에서 28K 부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19년도의 차트랑 지금의 차트랑 동일하게 정말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차트와 동일하게 고점을 3번 넘겨준 지금의 상단 라인, 이 추세 라인을 돌파하고 해당 라인을 지지받아주고 매물대를 테스트해주고 반등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를 비교해 본다면 현재 차트도 직전에 나와주었던 이 고점 자리, 해당 자리를 넘겨주고 이 추세 라인을 테스트해주고 해당 자리를 반등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랑 똑같이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금리 동결이란 발표가 나와줘야 되고, 반대로 해당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지금의 이 자리가 달러 기준으로 27에서 28K 부근입니다. 현재 그 기준에서 비트코인이 플러스 13에서 14%의 반등 구간을 남겨두고 있을 겁니다. 추가로 제가 해당 관점에 대해서 테더 도미넌스의 채널링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해당 채널링을 봤을 때 저는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복잡한 파동의 형태로 그려주고 있지만, 지금처럼 큰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처럼 큰 채널링 안에서 큰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 지금의 이 하단 추세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현재 가격 기준에서 이 하단 구간이 마이너스 13에서 14% 구간이고, 물론 19년도랑 지금의 2023년도랑 해당 당시의 금리 상황 그리고 유동성의 상황도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100% 똑같이 안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헤더 도미넌스 기준으로 지금의 채널링 하단부를 뚫고 내려와 주면서 27에서 28K가 아니라 비트코인이 30K 혹은 32K까지 가더라도 이번에 나와주는 6일에 발표되는 금리 결정에서 금리 동결이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그 상승이 이전에 나와주었던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은 분명 나와줄 거다, 좀 이렇게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해당 자리에 나와주더라도 직전에 나와줬던 이 매물대 라인,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지금의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금리 동결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둘 중에서 제가 높게 평가하고 있는 자리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기대 수익률보다 리스크 관리를 먼저 해줬을 때 우리가 최대의 손실폭을 피할 수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저는 해당 자리 27에서 28K 부근 안에서는 현금화 전략으로 이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보려고 합니다. 단기적인 관점을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자리인 22.8K 이 자리를 깨기 직전까지는 보유하고 계신 알트코인들은 아직도 좀 더 홀딩해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반대로 22.8K 라인을 깨고 4시 한번 기준으로 몸통 마감해주는 그림이 나와준다면 해당 자리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내일 영상에서는 알트코인들 관련된 얘기들을 영상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